현대인들이 겪는 흔한 증상인 허리 통증.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자주 발생하면 척추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방치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 놀 때 통증하고 거의 비슷해요. 찌르는 듯한 통증. 다리하고 허리가 뒤틀리면서 갑자기 이제 통증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잠을 깰 정도로.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척추는 신경의 통로 역할을 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통증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은 척추 질환이 발생해 일상생활이 힘들어도 수술에 대한 부담으로 증상을 방치하고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척추 질환은 빨리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 수술 없이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종철 원장과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은 이제 대표적으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제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약한 추간판이 이제 변성해 오고요. 찢어지거나 이제 튀어나오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제 중년과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디스크 외에 주변 뼈도 이제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요. 뼈가 내려앉거나 또는 그걸 버텨내기 위해서 주변 뼈들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불필요하게 자라나던 뼈들이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 이제 2차적으로 염증, 유착이라는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신경통으로 또는 신경의 마비로 고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신경 통로를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퇴행성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약해진 척추뼈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가벼운 사고로도 디스크나 인대가 찢어지거나 파열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한 사고로는 척추뼈가 골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노년이 되셔서 골다공증이 진행하게 되면 가벼운 충격에도 척추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 일단 허리 통증을 겪게 됩니다. 허리 통증은 이제 전 세계 인구로 볼 때 거의 감기같이 높은 유병률로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고요. 대개 이제 허리 통증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신경통까지 악화되는 이제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술이나 수술과 같은 이제 통증을 중재할 수 있는 치료들이 같이 겸해지게 됩니다. 엑스레이만 찍고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로 버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신경이 눌렸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MRI는 명백하게 척추 통로에서 어느 신경이 눌리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위치를 알게 된다면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 자체 또는 불필요하게 자라난 뼈를 제거해 줘야 될 때, 또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해 줘야 될 때는 수술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은 오후가 돼도 나아지지 않은 화요일 오후. 여전히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박현석 씨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지 유난히 편해 보이는데요. 얼마 전 시술을 받고 허리 통증이 훨씬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시술 전에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잠을 푹 잘 수 있어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직업상 이제 운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는데 작년에 한 3개월 정도를 대구, 부산을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운전을 계속 하다가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여기가 뚝 하면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굉장히 이제 엉덩이 쪽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좀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이제 편하게 이제 뭐 한 자세로 잠을 자고 있다가 좀 불편하면 뒤척이잖아요. 뒤척일 때 이제 다리하고 허리가 뒤틀리면서
갑자기 이제 통증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뭐 수술 방식을 여쭤보니까 이제 추간판 이제 돌출된 이제 추간판을 제거하는 식의 수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거를 하고 나면 재생이 안 될 거다. 그럼 제거해서 재생이 안 되면 계속적인 제거 수술이 반복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고 가면서 점점 생활하는 게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이제 보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냐. 수술보다 조금 제한해 주실 방법을 알려주시라 하니까 이제 시술 쪽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은 좀 어떠셨어요? 일단 시술 받고 이제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통증 정도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하루에 어느 정도 활동을 했냐, 무리를 했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그 다음 날 통증 정도가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네. 운전을 하시더라도 뭐 1시간, 2시간 중간중간에 먼저 멈추셔가지고 좀 스트레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 있는 자세가 그래도 앉아 있는 자세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혹시 운동하실 시간이 되시면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걷기 운동을 하잖아요. 평소 걷는 것보다 좀 속도 올려서 걷는 게 낫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가장 편하신 걸음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다리가 편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 그래서 걸으면 걸을수록 편해지시는 분들은 걷기 범위를 조금씩 편안한 범위 안에서 늘리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는 계속 지금 받아야 되는 게 나을까요?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허리에 풀어주는 견인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를 시간 되시는 대로 받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은 2년 전부터 가끔씩 허리 통증이 있어 왔고요. 최근에는 왼쪽 허벅지, 오금까지 이제 쑤시고 터질 듯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운전할 때 좀 특히 불편해 하셨고요. 2년 전에는 디스크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예전 치료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다시 MRI를 찍어보고 추가로 더 디스크가 악화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좌측이 2년 전에 찍으신 MRI고요. 우측이 이번에 새로 찍으신 MRI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노란색 공간이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인데 2년 전에는 신경의 압박을 받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찍은 검사에서는 터져나온 디스크가 왼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서 전과 다른 통증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 디스크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또 수술 또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신경 성형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디스크가 터진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는 이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디스크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자리고요. 우리가 이제 카테터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곳으로 접근을 해서 바로 그 코앞에 가서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척추에 생기는 병 이후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2차적으로 발생하는 염증, 유착 이런 척추 신경 통로의 문제로 더 많은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증과 유착을 해소해 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또 심각한 마비 증상이 없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 갖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고개는 이렇게 앞쪽 여기 쳐다보시면 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한 현석 씨. 오늘은 운동 치료를 받는데요. 고양이 낙타 동작은 운동 범위를 향상시키고 강직을 감소시켜 척추를 유연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고 등 근육을 이완해 통증이나 불편한 부분을 완화해 줍니다. 디스크가 남아있는 분들은 각 척추 마디에 압력을 줄여줄 수 있도록 견인 치료와 같은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노년이 되어 협착증, 전방 전이증 등 뼈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척추를 잘 잡아줄 수 있도록 근력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리 시술을 좀 하고 나서는 이제 통증 범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일단 2차적으로. 통증 범위가 줄어드니까 일단은 일상생활 자체가 좀 편해진 것 같고요.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든다고 이번에 이제 조금 이제 물론 뭐 핑계는 이제 일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운동 안 하고 게을러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좀 주기적으로 하면서 이제 이게 완치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술을 앞둔 이호순 씨는 허리 통증으로 어제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다. 3주 전 심해진 허리 통증으로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고 통증은 더 심해져 다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힘든 시간이 오늘 시술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통증이 지금 5월 한 말 5월 27일부터 제가 이 병원에 왔으니까 하여튼 그때부터 아팠어요. 그때 갑자기 제가 3년 전에도 시술한 적이 있어서 그래가 이제 그냥 도수 치료 먼저 조금 해보겠다고 했어요. 도수 치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는 안 아픈데 이제 다리가 막 통증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다리로. 그래가 지금 발등까지 얼얼하거든요. 밤에도 잠을 좀 못 자고 이런 지가 지금 한 4, 5일 됐어요. 제가 장사를 해서 항상 무리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무거운 거 들 때도 복대를 안 하고 안 아프니까 네, 우리 일이 힘든 거예요. 좀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하는 직업이라서 그랬는데 이제 무거운 걸 계속 드니까 안 좋은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는 좀 어떠셨어요? 많이 아팠어요.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많이 아프셨어요? 예.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셨죠? 지금 이쪽 다리로 이렇게 발등까지 지금 땡기고 아프고 찌르던 듯이. 다리까지도 계속 아프시고 누워 있는 거랑 앉아 있는 거랑 서 있는 자세 중에 어떤 게 제일 불편하세요? 그래도 누워 있는 게 누워 있으면서 이래 해도 안 편하고 저래도 안 편하고 자세 바꿀 때 특히 더 아프고. 3년 전에는 왼쪽 다리가 아프셨죠? 예. 왼쪽이 아팠어요. 지금 오른쪽이 아프고. 지금은 또 반대로 바뀌어서 오른쪽이 아프시고 그래요. 근데 3년 전에도 하여튼 치료 잘 받으셨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전보다 좀 수술해야 될 정도로 조금 더 안 좋아지긴 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잘 치료해 보겠습니다. 네. 잘 이렇게 보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잘해 보겠습니다. 네. 환자는 이제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셨는데 허리 통증은 약을 드시면서 좋아졌지만 다리 통증은 자꾸 심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왼쪽 다리가 아팠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아프셔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가게 일 하시는데도 큰 어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MRI를 다시 찍어봤고 MRI를 찍어보니까 요추 4번, 5번 또 요추 5번, 천추 1번 두 마디 사이에 예전보다 신경 압박이 더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다시 한번 비수술적 치료인 신경성형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술 전 혈압을 재며 마지막 점검을 받는 효순 씨. 이 시술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다리 통증으로 여전히 힘든 모습입니다. 곧 시술이 시작될 텐데요. 통증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신경성형술로 치료를 할 거고요. 신경성형술은 약 40-50cm 되는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꼬리뼈를 통해 척추관 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좁아진 부위에 들어가서 그 좁아진 신경 주위에 발생하는 염증과 유착 조직을 깨끗이 이제 씻어내는 게 오늘 시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 방법인 신경성형술은 주사 바늘이 달린 특수한 카테터를 삽입하는 치료법으로 삽입한 바늘로 해당 부위의 유착을 풀어주고 유착 방지제와 항염증제를 주입합니다. 이를 통해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과 부종, 신경 주위의 유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 치료에 부담이 적고 최소한의 절개만 진행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나 시술을 시작했을 때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입해 보니 MRI에서 보였던 위치에 조영제가 잘 주입이 되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러 가지 약물을 이용해서 씻어내고 또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제 기계적으로도 공간을 박리를 해내고 유착을 박리해내고 나서는 나중에 그 조영제가 원활하게 이제 소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이 끝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리 힘이 풀리거나 저리거나 하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대개는 일시적인 증상이어서 몇 시간 이후에 좋아집니다. 그런 증상만 없으시다면 바로 일상생활 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움직이셔도 문제 없습니다. 시술은 환자분의 형태를, 척추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디스크라든지 전방전이증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주변을 근육을 단련하고 풀어주는 이런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들을 잘 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시술이 끝나고 몇 시간 후 걷기 운동을 하는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효순 씨의 얼굴도 무척 편해 보이는데요. 이젠 통증이 사라진 걸까요? 성큼성큼 경실을 걸어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좀 괜찮으세요? 아까 치료받고 별로 안 불편했어요. 훨씬 통증이 네. 줄어드니까 훨씬 나았어요. 아까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 누울 때, 왼쪽 돌아 누울 때 좀 차이가 있으셨죠? 네, 아직은 이제 저기 오른쪽으로 돌아놓는 거는 약간 뜨끔뜨끔하고 그런데 왼쪽은 괜찮고, 괜찮으시죠? 예. 그리고 걷는 것도 걸어보니까 굉장히 편한데. 네, 알겠습니다. 엄청 일단 땡겼거든요. 다리 한번 이렇게 들어서 힘 괜찮은지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옳지, 좋습니다. 여기도 들어보시고 발목 움직여 보시고요. 좋습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볼게요. 네, 그걸 밀면서 한번 좀 걸어 보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멀리 보고 걸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시큰시큰거리는 게 있습니까? 시큰거리는 거는 많이 없고 네. 엉치가 좀 뻐근해요. 지금. 엉치가 좀 뻐근한 거 네. 있으시고요. 좀 뻐근한 거 있는데 네. 다리는 그렇게 많이 안 시큰거려요. 전보다 좀 느낌이 무거운 느낌보다는 네, 가벼운 느낌이 네. 있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원래 그 전방 전이증이 있으시니까 그 뼈 흔들리지 않게 척추 근육 잡아주는 운동 치료, 도수 치료 계속 열심히 하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통증이 엄청 많이 사라졌어요. 아까 누워봤는데 누워서도 편해요. 조금 아직 이제 이쪽이 그 뜨끔뜨끔하고 막 그런 거는 있는데 훨씬 나아요. 이제 안 아프려고 노력을 해봐야죠. 너무 아프니까 이거 진짜 사는 게 힘들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곳은 개금시장인데요. 무더위에도 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 강지영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거운데요. 항상 이렇게 싱글벙글한 그녀. 시술 후 그녀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 2년 전에 아팠고요. 이제 증상은 제가 허리를 굽혔다가 필 때 약간 뻐근함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디스크가 찢어졌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수술보다는 뭐 신경척세술인가 그거를 한번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죠. 묵직하고 뻐근하고 좀 심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 허리를 이렇게 못 피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이제 이거를 해야지 억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난다 해야 되나? 자다가든 누웠다가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구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그냥 방바닥 기어가 갔었어요. 막판에 심할 때는. 오늘은 병원 진료가 있는 날. 시술 후에는 병원 진료를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요. 1년 전 디스크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CT나 MRI 검사도 받지 않고 통증이 있을 때만 조금씩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그때가 후회됩니다. 일단 일을 하니까
쉬어라 할까봐. 그러니까 100% 이제 쉬어라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냥 정형외과만 다녔어요. 약물 치료하고 그냥 무통 주사를 해야 되나? 그냥 여기는 그 주사 이제 한 번 맞고. 그러니까 약도 먹을 때뿐. 주사는 맞고 나면 한 달은 괜찮아요. 약간 마취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아플 때 그냥 약만 타가지고 먹고 계속 미뤘던 거죠, 제가. 그동안은 좀 어떠셨어요? 통증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러셨어요. 일하시는데 뭐 불편한 건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래 구부리고 하는데도 별 그거 없고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신경은 이제 쓰죠. 아무래도 신경은 쓰는데 그래도 바쁘다 보면 막 그냥 하는 일인데 아직까지는 통증이 없어요. 이게 그때 성형술 치료할 때 그때 네. 낮게 사진을 지금 보시는 거거든요. 위에 마디에도 있었고 아래 마디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있었고 왼쪽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가릴 거 없이 한 번에 한 가지 치료를 잘 치료가 되신 겁니다. 드시는 약은 한 달 전에 일주일치 타가시고 더 없으셨는데 약은 안 드셨습니까? 네. 아 그래요? 아프면 먹으라고. 아, 네. 그러면 앞으로도 아플 때만 일단 먼저 드셔보시고 네. 그러면 하시는 일 잘 하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은 양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셨고요. 양측 다리의 신경 통증을 호소하는 그 해당 신경도 양쪽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MRI를 찍기 전에는 알 수 없었지만 MRI를 찍고 나서 보면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공이라는 부분이 각기 다른 마디에서 디스크가 손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마디, 서로 다른 위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주사를 맞거나 수술 범위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환자분은 신경 성형술을 통해서 두 마디 또 좌우 번갈아 가면서 약물을 주입해서 척추 신경 통로를 청소하는 시술을 마쳤고요. 지금은 한 2개월 정도 양쪽 다리 통증은 대부분 좋아지셨고 가끔 허리가 무거운 증상은 좀 있으시지만 편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왔었잖아요. 일단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이게 된다는 거. 진짜로. 이게 된다는 거. 굳이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는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게 제일 안 좋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직업상 이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최대한 조심하려고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제가 디스크 수술을 안 하기 위해서 절대 안 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시키는 운동 열심히 진짜 운동하려고 무진장에 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MRI를 통해서 정확한 통증의 부위를 찾아내신다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는 거의 모든 환자분에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충분한 진찰과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증상을 방치하다가 통증이 심해진 후에야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척추 질환은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좀 더 행복한 우리의 생활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